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라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 미국의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 4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3월 채용 공고가 발표됐는데 지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의 구인난까지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해 보고 계세요? 네, 이제 4월 고용 지표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00만 개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한 26만, 27만밖에 안 되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고용 지표가 좀 더 큰 우려를 낳는 부분들은 서비스 업종, 전체적인 거의 대부분의 업종의 전반에 걸쳐서 신규 채용이 크게 감소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신규 고용 지표 중에 여행 레저 분야는 여전히 이렇게 집중되었다. 거기로 집중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다가올 이 성수기 피크 시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용 지표 중에 미국 최대 인사관리 업체 중에 하나인 페이첵스에서 약 한 중소기업 35만 개의 중소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지표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고용 상황이 코로나 이전 순으로 거의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평균 급여액이 지난 1월부터 꾸준히 4월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제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소도매업에서 노동 공급의 이제 부족 현상이 인해서 이렇게 인건비 상승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노동 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5월에 좀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또 가계 실질 임금과 이 편차가 앞으로 우리 고용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월에 눈여겨볼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혹시 고용시장 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어떤 특이사항이나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번에 조금 도드라졌던 특이사항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4월 달에 특별히 고용시장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겠지만 두 가지의 어떤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재택근무의 장기화, 또 두 번째는 실업급여의 축소화 이런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미국이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작된 이 재택근무는 이제는 많은 회사들에게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택근무를 통해서 기업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이제 근무 만족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스일그룹 등에서는 이런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장기화하겠다 또는 아예 공식화하겠다는 그런 발표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는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주가 있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업무 환경이 제약이 사라진 상황에서 웨스트 버지니아로 이주해 오면은 앞으로 2년 동안 이주해 온 시점부터 2년 동안 현금 지급을 약 12,000불 이상 하고 또 동시에 다른 혜택까지 포함해서 2만 불 상당의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주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런 대면 서비스가 중요한 서비스 업종 또는 시중은행 중심으로는 저희가 지금 올 가을쯤에는 성인의 50% 이상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것을 예상하는데 그 시점에 맞물려서 사무실 복귀 또는 직장 복귀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들은 개인의 건강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매우 이렇게 중요한 그 인사 정보로 간주를 합니다. 매우 민감하게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직장 복귀와 맞물려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또 회사의 정책 간에 이런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심각하면은 법적 공방까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실업급여의 축소화를 들 수 있는데요. 이번 고용지표에서 발표된 것처럼 그 4월 실업률은 여전히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제 실시되었던 연방 정부의 이 추가 실업급여 매주 300불 이상 지급되는 이 실업급여가 고용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하지만 백신 보급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여러 주정부들이 이제 그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명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 특별히 중소기업들에게 좀 숨통을 틔우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실업에 대해서, 고용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토픽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 7일에 조금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송유관 기업이 랜섬웨어 해킹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 송유관이 셧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미국 정부에서는 지역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하면서 불안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도 지금 이게 혹시 나중에 더 어떤 일들, 더 큰 일이 초래되지 않을까, 혹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이 송유관 사태로 인해서 미국 남동부 지역의 이 휘발유 수급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에는 이제 휘발유 사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있는 이제 콜럼버스 오하이오 지역에서도 이번 해킹 사태 전에는 갤런당 한 2불 26센트 정도 되었던 그런 휘발유 가격이 최근 들어가지고 2불 90, 거의 3불까지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이제 그 동부 중심으로 남부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한 10%에서 20% 가량 휘발유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주말을 통해 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의 정상화를 목표를 두고서 뭐 정부와 또 그 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하지만 당분간 이 그 유가의 고공 행진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이 점쳐진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조금 주제를 바꿔볼게요. 마스크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조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꺼낼 엄두도 차마 못 낼 만한 이야기거든요. 이 현지 반응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하고, 또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현재 미국 성인의 한 3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당을 포함해서 공공장소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지역차가 좀 상당히 큽니다. 정치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지역 또는 어떤 특정 주 중심으로는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한다는 발표들을 이제 속속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이렇게 개인차 또는 지역차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5월부터 또는 6월부터 피크 시즌이 시작되면서 항공 또는 육로를 통해서 본격적인 이 여행객들의 이동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확산의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때문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또는 이제 재확산에 대한 그 언론과 CDC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미국의 마스크 착용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우려가 되면서도 조금 부러운 건 사실이네요. 이렇게 자세한 현지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